안녕하세요. 방구석 문학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그 타이틀을 패배한 자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갖고 왔는데요. 실패가 이제 우리가 그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유명하고, 우리가 이제 성공해서 배우지 못하고 실패해서 배운다는 말도 있고, 또 그 고대 철학적으로는 우리 그 일반인들은 영웅의 실패에 그 환호성 친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카루스 날개가 녹듯이 그런 거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태도가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데, attitude is everything. 예전에 그 영어 그 스피킹 강의에서 들었던 문장인데, 태도가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뭐 겸손한 태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 attitude를 이제 이게 100점짜리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를 1점, B를 2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점수를 쫙 나열하면 attitude가 이제 다 합해 보면 100점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고, 예전에 또 뭐 과거 현재를 내려서 he present is present, 그 현재가 선물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 낙관과 낙천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관이란 거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대책 없는 그런 걸 말하고, 이 현실적으로 긍정적 자세를, 현실에 기반을 둔 거를 낙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낙천보다는, 그냥 무분별한 낙천보다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죠. 우리 항상 이제 물이 반이 남았느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아직 반뿐이 안 남았느냐, 아니면 반이나 남았느냐, 그 태도. 그 예전에 또 유명했던 것 중에 어느 수용소에서라고, 그 유대인이 그 이제 그 히틀러가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미국으로 갔던가, 거기서 쓴 그 정신과 의사 책,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에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갈 거다라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 실망해서 다 죽었는데, 또 아예 뭐 희망이 없는 사람도 뭐 오래 못 버텼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희망을 갖되 철저하게 현실을 이렇게 마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한 상태에서 그런 철저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좌우 이념과 프레임. 우리 이제 좌우 이념에 갇혀서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언론이 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항상 사물을 보고 있고,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이 국민을 좌우로 싸워놓게 해놓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한다. 뭐 겉으로는 다 뭐 기득권 타파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좌우의 이런 대립 속에서 우리 꽤 힘들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갑자기 정치적 얘기를 하자면 내각제 얘기인데, 내각제면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또 이제 상당수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서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이런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산이란 공산주의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의 인생도 조국도 실패의 연속이었다. 다행인 것은 그 실패가 더욱 나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말이지만 뭐 멋진 말 같아요. 저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니체가 한 말이죠. 그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더욱 나를 강하게 한다. 저 예전에 그 드래곤볼에서 덴데라는 그 주인공, 거기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이, 캐릭터가 사이언에는 죽으려다 살아나면 점점 세지는, 그게 생각나네요. 새의 당금질. 새가 점점 이렇게 당금질할수록 점점 세지시죠. 시련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 가장 그냥 흔하게 핀 꽃보다 이런 시련 속에서 핀 꽃을 더욱 아름답다 그러고, 겨울에 피는 그 뭐죠? 매화를 우리 선비들이 더욱더 이렇게 칭송했던 것처럼, 학문자의 태도는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의심하는 것.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야 되죠. 우리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만, 학문에서는 의심해야 됩니다. doubt.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 학문을 한다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인생에서의 승리는 거창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루하루 어떻게 진실하게 보내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투자처에 맡겨서 이제 놀면서 이제 살 수 있다, 그런 걸 목표로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비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스승님 거창한 목적 이런 것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진실하게 보내는 것에 있을 것에는 반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생 필패.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설사 이제 우리가 그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믿더라도 생물학적 죽음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언어와 인식. 현대 철학에서 마지막 부문은 언어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인식하고 인식한 대로 말한다. 어휘력, 단어 선정.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요.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우리 그 언어에 길들여지고 이것도 아까 말한 그 프레임의 하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이 말한 비핵화가 다르고 민주도 각 나라마다 다르고 삶은 무엇인가? 삶은 과연 살만한 것인가? 그것은 가장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 그 철학에서 마지막에 다루는 게 언어고 또 결국은 이제 그런 철학에서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죠. 약간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학문에서 중요했듯이 그게 철학적 자세를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까미는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인류 최후의 과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까미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까미는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는 이방인, 에일리언에 불과하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이제 그 제가 오래돼서 이제 그 이제 핵심 부분을 좀 많이 잊어먹었는데 가장 유명한 말은 그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것도 언어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 세상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좋은 말이 부족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요새 각자 도생이란 말도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솔개처럼. 끊임없이 이제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미디어가 혼란이 나오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또 혼란스럽고 이런 와중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때로는 그 불교적 자세인가 침묵하는 것이 아닐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